내용이 같아. 내용은 같은데 작품이 아니라. 저기 옛날에 한참 그 논문 쓸 때 처음 그때 논문 쓰고 그럴 때 그런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 구양수 전문 전공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저 산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국내에서 별로 논문도 없었을 뿐더러 뭐 한두 편 정도 있었고, 그래서 연대에서 누가 뭐 석사 구양수 쓴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그 사람 만났더니 여자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차 한잔 먹고서 자료 좀 저기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좀 자료 같은 거를 했었는데 제목이 좋고 아주 그 자료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어렵게 구입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참 그게 없으면은 꼭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해서 읽어봤더니 그 사람이 인용한 부분 외에는 별로 떠야 좀 지리한 면이 많고, 제가 산문에서 쓰니까 대개들 보면 구양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딴 거에로 많이 집중을 해요. 자기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면서 어떤 후기에도 제가 그런 걸 썼었는데, 제일 아쉬운 점이 맞춤복이 아니라 기성복이라는 느낌. 그 뉘앙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대단하시네. 그런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랬었었는데, 근데 그 전에는 맞춤복들이 있었나? 우리 기성복들 많이 입었었지. 맞춤복은 좀 돈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뭐 했었었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다 소녀들은 맞춤이 다 맞췄어요. 기성복이 나오기 전에 다 맞춤으로 입었죠. 아, 그랬나? 저희들 기성복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80년대. 반도 나오고 80년대 중반? 그쯤부터 이제 맞아, 80년대. 80년대 맞아. 중반쯤? 맞아. 초중반. 근데 그때는 이제 양장점이 되게 슬슬 잘 나오기 그래서 시작했지. 양장점이 굉장히 잘 됐어. 잘 됐어. 양장점 되게 많았어,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교복 같은 거 생각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제가 다 읽어보셨으면은 제가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인용하고 좀 뭐 한 부분들만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그 내용이 많잖아. 그걸 다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앞뒤 이런 거가 또 좀 궁금도 하셨을 텐데, 와닿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진도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좀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자료라는 게 그래. 없으면은 그것만 있으면 꼭 될 것 같은데 막상 구입하면은 그렇게 쓸만한 것이 또 많지 않고. 그러나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맛보기 좀 많이 인용하는 걸 했었으니까, 서보가 또 좋다 뭐 여러 가지 했었으니까 원문 전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막상 다 읽어보니까 좀 와닿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안 맞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처음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의 최초거든요, 서부가. 그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하나 모르겠어. 여러분한테 더 맞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관점이 참 필요해. 그 관점은
관점은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학양 이런 데서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자기 처해진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위의 영향 이런 거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갈물서예예요? 네. 그러면 갈물서예라고 하면 갈물서예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갈물서에 벗어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갈물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좀 저번에 그 얘기 들으니까 갈물을 궁샤만 써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파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할 때 의견 대립이 있고 어떤 가치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가 저는 뭐 나름대로 정의를 내세울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결국은 그 의견이 얘기하다 보면 상충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옳고 그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편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옳을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보면 또 다르거든요. 또 그 뒤에 역사가 보면 또 달라.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의 검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당대에 당시 그거가 뭐 유행하고 뭐 어떠할 줄 몰라도 그거가 역사의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은 없어져.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아냐고요? 서예산이 많이 책을 보면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송가정 아니면 왕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는 어땠을지 모르겠었지만 역사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왕이지는 서성이라고 알려진 사람이고 이 송가정 같은 경우는 최초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춘 이론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벌써 당나라 때니까 지금 근 2000년 전 이 정도 1500 그 정도 이상인데 지금까지 경전으로 남아 있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문제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너무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는 얘기야. 그거가 불만을 품은 거가 아마 뭐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장혜관이 전 유불도를 했기 때문에 더 예술적인 관점에서 서예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는 제가 서예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보라는 거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까 갈물 얘기 아까 그런 걸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 어떠한 뭐를 세운다든가 명부를 한다든가 했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규정을 세우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치?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 조치고 그럼 공산주의를 배제한다 아니면 이런 거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만약 세계주의다 그랬었으면 공산주의도 수용하고 민주주의도 수용하고 좌파 우파도 수용하고 이런 거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거가 옳은 건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으니까 대한민국이 옳다 하지만 북한에서 볼 때는 북한이 또 옳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지? 같은 이렇게 한민족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더 안 그렇겠어요, 그지? 서로가 자기가 종파라고 그러고 서로가 자기들이 한민족 고조선을 이은 맥이라고 다 그러겠지 다. 그래서 사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고구려보다 신라가 더 앞섰거든요. 신라는 그대로 있었지만 낙후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를 더 먼저를 글리 보는 쪽도 있어. 그러니까 이 뒤에 역사가 어떻게 보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다. 우리는 되게 고구려가 강성하고 저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고유성 이런 건 어디서 많이 남아요? 낙후된 데서 많이 남아요. 그래서 글씨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나라 글씨의 고유성 같은 거는 전 신라에서 좀 많이 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발달돼 있는 거예요. 발달돼 있다고 하는 거는 어디서 수입해 온 거예요. 특히 저 중국. 백제하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그 인접 국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수입할 수 있었지만 신라는 그게 안 되고 이도 쓰고 문자도 제일 늦게 저렇게 했었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고유성이 더 있지. 민족성 이런 거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옳다 그르다를 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한글의 정체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글씨가 옳고 그르다 뭐 하면서 아무튼 제가 저 작품을 한번 써보려고 한 일주일 일주일 이상 됐나? 허가교? 아무 정도 됐겠지? 그리고 여러 번, 그 전에 왜 제가 썼던 거 보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좀 크게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전은 그런 글씨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한글을 한글로 생각하지 않고 한글도 한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보려고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간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도 이제는 조금 곱고 예쁘다는 걸 떠나서 심차고 좀 생동감 있게 그런 거를 하려고 좀 여러 번 혼자 해봤는데 어려워. 잘 안 되고 자꾸만 이게 한글이 내가 한글을 알으니까 안 그래. 그리고 한글이라는 거가 어떤 거라는 거가 자꾸만 이렇게 주위에 그 영향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갈물 멤버들은 더욱이 강하겠지. 왜냐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 하다못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건 한글로 쓰는 게 아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튼 이게 조화와 이러는 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좀 이런 걸 좀 이렇게 막 좀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한글 쓴 게 한글을 쓰지만 한글 쓴 게 아니잖아.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말이에요. 안 돼요 말이에요. 한글 쓴 게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죠. 한글을 썼는데. 한문 스타일로 이해해서 들으면 돼. 한자를 쓰는 필법으로 네, 필법으로 한글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좀 더 근데 쉽게 근데 말하면은 왜 필법이 한문 필법하고 한글 필법이 틀리다고 생각하시죠? 다를 수도 있죠. 안 그러니까 틀린데요? 그게 저희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저희는 지금 안 두 틀리죠. 가지를 내가 지금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이해해 틀리지. 같이 왜 생각하고 필법이 이해해야 틀려요? 돼. 한문은 첫째 아까 아니 그 한글도 못 왜 써. 한글인데 한글 써놓고 왜 안 썼다 그렇게 말하는 건 나는 쉽게 말하면은 문자를 쓰고 싶은 거야. 문자는 한자도 들어가고 한글도 들어가겠죠. 그럼 아까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두 번째는 아까처럼 한글에 대한 선입관이 있다고. 특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거가 궁체고 주위에 이런 거만 봐왔기 때문에 또 교과서니 또 펜글씨 같은 거 이런 걸 써도 그 옛날에 그 김중각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그런 거 쓴 것도 보면 궁체 스타일의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주 몸에 배버렸어. 그 눈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탈피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글씨도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봐온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그렇다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내가 그렇죠. 말하는 거라니까. 네, 네. 지금 그 말이 통틀어서 들어간 거라. 그래서 내가 중국 가서 처음에 그런 걸 느끼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 가서 처음 이렇게 느낀 거가 처음에는 걔들 글씨 참 못 쓴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 못 쓴다 생각했었냐면 우리가 배운 거가 이런 거가 청나라 말기 비약만 배운 거예요. 한문. 지금 한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문서에. 그러다 보니까 비첩이라든가 이러한 거에 기준이 돼 있지 않으면 글씨가 못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선 우리가 1992년, 그러니까 1904년에 3년인가 청일전쟁이 지고 이후 1992년에 수교를 했으니까 그 100년 동안 수교가 없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 수교가 있었고 특히 청나라 말기 같은 경우는 오경석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개화파 이런 사람들 오경석은 오세창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금석을 그 사람 그거 금속 수집해 놓은 거를 정리한 거가 근역서화징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걸 많이 소개하고 그랬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썼던 글씨들은 바로 그때 청나라 말기 금석 문이라고 비약파라고.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일제 감정기니까 중국하고 교류가 없어졌고 있어진 거가 92년이야. 그죠? 그전까지는 왕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잘 알아야 돼. 제가 말하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가 어떻게 발달했냐면 각주 국어면 그대로 그 상태에서만 유지하고 발달됐다. 비록 해방 이후 국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발전 맥락은 거기에서만 이렇게 놀았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고선 그걸 지켜야지 된다 생각을 하니까 한 걸음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어. 최근 이렇게 막 유학생들에 의해서 아니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은 이렇게 감독 아니면 기타 이런 걸 하니까 지금 서체에 좀 혼란이 오고 자유롭게 했었지. 그전에는 국전 봐도 알고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강유이가 1988년에 외주 쌍집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88년이니까 12년 되면 1900년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검여 선생님이 거기 간 것도 1910몇 년인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에는 비약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검여 선생님이 그걸 갖고 더 도입해가지고 한국에 북이서 글씨를 갖다가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걸 떠나가지고 그럼 북이서가 강유이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됐느냐? 완성해서 조금 하려다가 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민국이 들어섰어. 1911년에 중화민국.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여기 중국은 어떻게 됐나? 공산대로 싸우게 되고 중화민국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1920, 30년대 도낭에서 고문서들이 출토되는 거야. 그게 더 도낭 출토, 물론 영국 사람들이 한 거죠. 페리오 이런 거 했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은 진나라 때, 한나라 때 그런 간독들 아니면은 잔지, 찢어진 종이라든가 이런 거 남은 거지. 거기 사막지대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첩학이에요. 종에다가 썼으니까, 그죠?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왜 그러냐면 비각에 썼던 글씨하고 그 당시 그것들하고 안 맞아. 근데 그 글씨가 존재해. 그럼 얻은 걸 믿어야 될까? 어려워지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비각 이런 거 한나라 무슨 뭐 예기불량비를 하는 거가 이런 거가 장식 서체라고 얘기도 해. 비각을 세우기 위해서 썼던 것이지 일반 사람들에서 이렇게 썼던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중국하고 대만하고 이렇게 막 혼동하고 저 국공 저 목태통하고 장개수하고 싸울 때라 사학자들은 그런 거를 저 사학으로 연구를 하고 그랬었었는데 초백서 뭐 이런 것도 저 그때 발견된 거라고. 거기에 보면 다 백서잖아. 비단해가 쓴 글씨들, 고대로 묵적 이런 거가 그 옛날 글씨들이니까 묵적은 필적이잖아요. 붓으로 쓴 거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고 있던 비각으로만 봤었던 거가 이게 다 존재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됐냐면은 첩학이 다시 일어나. 비약은 있지만 첩학이 일어나면서 비첩이 융합한 상태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비첩만 하는 거야. 첩학이 없고. 첩학하는 거는 되게 왕유지 계통 얘기를 하는 거야. 비약은 부기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거기 했던 그 도낭에서 발견되고 그 뒤에 좀 출토가 또 많이 나오니까 왜 많이 나오게 됐냐면은 신장로라는 거가 생겨 그때. 일본이 막 쳐들어가고 막 이렇게 뭐 국고합작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일본하고 대항하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신장로가 그때 그렇게 생긴 거야. 이 신장로는 군사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든 길을 신장로야. 그러니까 그건 백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들 빨리 군사 작전에 뭐 이렇게 탱크라든가 이렇게 찝차 같은 거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신장로라는 말은 없지만 옛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네에 갑자기 어떤 때 그냥 쭉 이렇게 길이 생기고 물론 아스팔트는 그때 아니었었어요. 신장로 하면은 땅을 파야 되잖아. 중국은 역사가 워낙 돼서 땅만 파면은 뭐가 나오네. 그러니까 옛날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도 많이 나올 뿐더러 그런 어떤 뭉치들 아니면 이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돼서 비약이 그때 강유일 때 광해주 쌍집하고 한 20-30년간 반짝 왕성했다가 바로 이러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아까 20-30년대 그 도낭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고 광해주 쌍집이 나온 거가 1899년이니까 20-30년밖에 안 돼. 그 사이에 새로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비첩 융합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관점들이 달라진 거예요. 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되냐면은 청나라가 망했잖아요. 일본도 그 전이 서도 이런 거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일본 서에도 유명했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걸 받았고 특히 그 청나라 말기에는 그 누구지 그 석고바원을 쓴 항목. 진짜 석고바원이라고 그랬어. 아니, 학서이었는데 그 주의장. 조선 사학적이야. 아무나 그냥 말 갖다 붙이면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 맞으면 되는 하나 거지. 찍어. 사지선답 두 번 더 있어요. 사지선답 두 명 더 있어요. 두 번 더 할 수 있어. 두 개 더 나와. 하나 더 해봐. 해보세요 빨리. 또 누가 있나? 양수경. 양수경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양수경이 그 일본으로 그 영사 따라서 갔었는데 그때 양수경이 뭐 수십만 장 그 탑본을 그 소유하고 있었대요. 서장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정선된 거를 10,000점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한 3년 살았어 거기서. 아. 대접이 좋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양수경을 일본 그 현대서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게 그러니까 비약이 확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죠? 이 정도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청나라가 망했어. 그러니까 일본도 원자 폭탄에 망했었잖아요. 원자 폭탄에 망했었을 때 아주 그냥 참혹했다고. 그 창이 막 깨지고 막 등등 이런 걸 보고서 그 붕괴라는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초의 그 현대서예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거가 재미있어요? 좀 알아들어요? 난 모르겠다. 역사잖아요 이거. 저희 모르는 거 들으니까.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 지금. 재밌어요. 역사는 재밌지. 이름이 똑같다 양수경. 근데 이런 걸 안 해야 가슴이 돼. 안 가잖아. 이게 붕괴거든요. 몇선번에 무너질 붕자 이게. 몇선번에 그래서 달을 2개 하고 이 괴짜는 이렇게 해서 무너질 때. 그러니까 창이 막 깨지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처음에 이걸 보고서 그 팍 이렇게 해서 이걸 그러니까 청나라 그 비약하고 달라지. 그때 왜 그랬었었냐면은 이제는 믿을 게 없는 거야. 나라가 망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기본의 그 유학 어떤 뭐 아니면 이렇게 그 했던 기본 질서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탄이 많이 가서더니 우리나라가 과연 존재가 못 믿겠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가 못 믿겠고 우리나라도 만약 6.25 때 그런 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 그 대통령도 못 믿겠고 누구 뭐 믿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사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청나라도 망하니까 청나라 그 오랜 역사고 나발이고 뭐가 안 해. 청나라가 이제 없고 이제 완전히 왕조가 없어졌잖아. 그리고 공화정이 들어서고 하니까 백성이 전 주인이 돼버렸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생각과 이런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거가 그 당시 아까 그 발견된 것들이 되게 민간들 좋아하니까 민간 서풍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 전에 썼던 것들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각 같은 경우도 장식 서체고 이렇게 다른 데서 위에서 목적이 다른 거고 민간의 어떤 이 대표적인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 하니까 민간 서풍으로 간다. 우리나라에는 알 길이 없죠. 왕래가 없으니까. 이게 최초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점점 발전돼서 예를 들어 소수자 한두 자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도 세파가 있는데 아무튼 일본 뭐 내가 현대사에 지금 이 강의할 글씨 것은 보니까 아니고. 선생님 이 글씨 분위기. 네, 조금 분위기가 전환적으로 지향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거가 다 지금 관계가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하고 의식도 조금 제가 뭐랄까 좀 개변이라고 그럴까 까지는 뭐 해도 있는 거를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어떤 게 어떤 길이란 오를 생각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생각을 정리를 간단히 하는 거야. 이거가 저는 꽤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꽤 오랜 시간 했던 거야. 이게 쉽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근거가 있잖아 지금.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중국 이렇게 가서 못 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나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야. 내가 그 과정을 모르는 거야. 우물안 개구리가 나와서 새로운 걸 보니까 안 맞는 거야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오래된 법적 전통을 근거로 삼아서 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서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뿐이잖아, 그지? 근데 중국 애들 보니까 그냥 지멋대로 쓰고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뭐 그냥 휘황 당.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몰랐을 텐데 걷다가 내가 유학까지 해버렸네. 더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 이상한 얘기들만 많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때 안 들어갔었으면 집 팔 일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농담이고.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걔들한테 그런 걸 물어본 거야. 니도 서해가 되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리고 서해에서 뭘 주안점으로 삼는가, 그리고 지금 니들 왜 이렇게 옛날하고 이런 거가 다 다른가 등등 이런 거가 좀 궁금하잖아. 근데 이거를 평소에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아니면 이렇게 교류하면서 물어보면은요 대답도 안 할 뿐더러 그러고 그걸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지? 그거는 한 잔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술로 배웠다는 거가 이해가 충분히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들 얘기들을 하죠. 서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그 과정. 우리는 뭐 걔들도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국전에서 뭐 이렇게 해서 그때는 국전이고 뭐 저렇게 했었으니까 몇 점을 따야지 어쩌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도 좀 거기 도입해. 그 전에는 없었다가 그런 것도 좀 도입해. 내가 그런 영향도 줬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서해가들 아니어도 일반 사람도 문자를 향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궁금하잖아. 아이고 걔들 어떻게 써? 걔들 그냥 이렇게 서해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쓰면은 내가 보면 우리나라 한 5년 정도 쓴 사람 같다. 근데 걔들이 걷다가 필법을 조금 넣으면은 우리나라 한 10년 정도 이렇게 쓴 사람 같다. 그러고 걷다가 의식을 해서 뭐 저기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20, 30년 정도 해야지 되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누가 한번 그런 걸 한번 누가 분석을 해봤었었는데 옛사람 이렇게 해서 그 조선의 큰 문학 학자도 그렇고 중국에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학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따라가는 거 이런 걸 생각했었을 때 걔들 1년이면은 우리나라 한 10년 정도 되는 5년 1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걔들 10년 열심히 공부했다. 우리나라는 그냥 50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보통 제가 1년에 요거 A4지로 한 1,500장 정도 하거든. 일반 사람도 그렇게 말하면 그걸 잘 모르더라. 근데 하다못해 왜 주는 거 여러분 그거 하루에 몇 장이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360을 300이라고 쳐도 매일 5장씩 평균 하면은 1,500장이야. 그죠? 300일 잡으면 65 이런 뭐 쉬기도 하고 뭐 거의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하루에 할 분량이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건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노하우가 그렇게 이게 다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때 우리나라 학자 큰 학자들은 그런 게 다 갖춰진 상태잖아, 그렇지? 한문이라든가 뭐 이런 갖춰진 상태에서 저렇게 하니까 그런 거하고 이렇게 객관적 연도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자, 그럼 전통에 대해서 또 궁금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걔들이 말하는 거야. 전통이 뭔데? 그래서 왕룡광이라는 사람 내가 한번 이렇게 데려왔었잖아요. 그러면 물론 걔가 그때 중국의 학원파 이런 걸 만들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럴 때여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서 한국에서 한 5사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 그것도 좀 중국에 가서 다 기록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여초 선생님, 초종, 이완우 또 근원 또 누구더라? 이렇게 5사람을 다 소개해가지고 만나서 탐방을 하는데 걔는 하나같이 물어보는 거가 전통을 어릴 때까지 잡는다는 거야. 우리는 그거 생각해봤나?
서에서 전통은 어디까지를 전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뭐 여초선 같은 경우는 당나라 때까지, 그러니까 송나라는 뭐 빼고 당나라라고, 그리고 근원은 조금 밑으로 잡더라고.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관점은 다르는데 아무튼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그놈하고 술 먹으면서, 야 너는 전통을 그러면 어떻게 잡냐? 15년 잡아. 15년, 20년. 따라서 그 정도에서도 배울 거면 충분히 거기서 전통으로 해서 저기 한다. 근데 내가 뭐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전통이 너무 오래되면 그것을 꼭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잡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걔들은 사생관계가 있지만 없어. 없지만 있어. 홍선아 씨가 뭐라고 그러겠다. 아니 있는 그거. 무슨 얘기할까지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체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지도를 받으면야 그게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난 직접 그런 걸 많이 봤거든. 체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문화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걔들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술인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니?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러려고 그러면 법적 다 있는데 그 법적은 뭐하러 필요 있고. 하나하나 맞는 얘기야, 그지? 법적 보면 되고 거기서 추려서 쓰면 되는 거지. 그럼 그게 뭘 배우는 거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말로만 옛날에서 전통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20년도 안 되는 자기 선생을 전통이야. 그거는 문제긴 문제예요.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다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나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아, 네, 네. 내가 말한 거에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물론 어폐가 있고 네. 그렇지만 나는 근본적인 것을 네. 얘기하고 싶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것이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니야. 어차피 내가 이것을 판단할 것도 아니고 현상을 쭉 이렇게 과거 그리고 외국 사례 기타 이런 거를 쫙 객관적으로 놓고 보고 얻은 것이 옳은가를 자기 지표로 삼아서 나아갈 바를 밝히는 거가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지. 어떤 거가 그냥 이거 옳고 아닌데 거기에 이거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자질구레한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가 아니라고.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 지향하고 그 공부하는 보람이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아까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됐었죠. 문자를 나는 쓰고 싶은 거야. 설사 저거가 한글이 아니어도 뭐 영어도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근데 나는 한글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 했었지만 이제 한글의 어떤 그런 그 고정관념 이런 거가 늘 이렇게 역대로 배워왔던 거 이모음이니 뭐. 근데 그 따지고 보면 이모음 형성이 된 것도 17세기 저렇게 하고 그 전 거에는 그렇지가 않아. 이모음이 중간에 있고 그래. 17세기 저서부터 점점 이모음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축으로다가 새겨져 있지.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서 하려고 했더니 어렵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더럽게 1시간 하고 있었네. 근데 저거가 내가 왜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모르겠어. 내가
글씨로 인정받았나? 아마 상도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푸대접은 안 받았겠지. 그러고 오래 썼으니까. 근데 한문 내가 아무리 잘 써봤자 왕이지만큼 쓰겠냐? 중국 사람만큼 쓰겠냐? 중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 아무리 잘 써도 인정 안 해. 누가 거기서 아주 저렇게 해가지고 그 선정도 되고 그 걔들은 그걸 뭐라 그러나 큰 기업이 있는데 중국이 좀 막 이렇게 막 건물 많이 생기고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서화가를 한 건물에다가 아파트에 줘가지고 하나씩 주고 그 화랑에 하나씩 줘. 그래서 거기에 한 달에 얼마만큼 작품 저렇게 하고서 판매하는 걸 이렇게 반반씩 가져가. 근데 그거가 수량이 안 팔리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폐쇄돼. 집까지. 거기에 누가 들어갔었어.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이 훨씬 잘 써도 한국 사람 하나 들어갔어. 조선족 둘이 있었고. 안 팔리는 거야. 중국 사람 배운 게 있어요.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잘 쓰고 저렇게 해도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알면 안 사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변화별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많이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거가 또 직접 내가 보고 듣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선생님 술 한잔 사달라고 했더니 그런 하소연까지 하고 그래서 나중에 포기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또 내가 한글 작가도 아니고 하니까 국한문 혼용이 제일 갈 길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정년 퇴직부터 내가 선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아마 거의 이런 작품을 하잖아. 뭐 작품 할 일 있으면 가끔 뭐 한번 살아있다는 거 한번 보여줄 뿐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비엔날이 아니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거 하고 그러지만 근데 저거는 저 중국에 한중 뭐 교류전을 하는 데서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서가 앞에서 저기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류전하는데 한글 작가들 있잖아요. 그 본부에서 한글 작가 한글 내 말라고 그러는 거야. 저기 왜 그러냐니까 중국 사람이 한글을 모르니까. 한국에서 할 때는 괜찮은데 중국에서 할 때는 한문을 하지 말라. 내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모르겠어. 난 현상만 얘기할게.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문자는 다 똑같고 걔들도 그런 걸 원할지도 어떻게 아냐. 지네도 사대주의 맨날 먹는데 그게 사대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적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런 저걸 쓰는 거야. 뭘 쓸까 하다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게 한자만 봐도 대, 학자, 학문, 예술, 소중, 식견, 안목, 겸비, 공평, 무사, 공평, 공명, 정대, 중시, 이학, 보국, 지향, 학자. 그래도 충분히 뜻이 되는 거야. 아니, 뭘 쓸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양쪽을 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을 몰라도 저것만 이렇게 중심어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다. 그전에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생각까지 안 하고 하니까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는 하려니까 무리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멋지게 쓰고 싶고 뭐 변화가 좀 변화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꽤 많이 썼는데 저기 수북한데 지랄 엠병을 다 떨어요. 그냥 뭐 광쳐서 비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조금 그 정리 또 해봐도 저것도 아직도 이게 마음에 시원찮고
제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오늘 조전 선생님 오시면 더 그런 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이렇게 저기 하셨을 때는 뭐라 그럴까 그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곰곰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말하라니까 말하면 잘 안 하지. 네. 그러니까 하지 마. 바라지도 않아. 뭐 말하면 뭐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보고 내가 이 두 편도 사오라고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여기 준비를 내가 많이 했다. 아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저거를 써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붓펜 아니고 싫으면 딴 좋고 이거 붓펜이 그래서 나는 이게 붓펜이 왜 좋으냐면은 좀 초잡기가 좋아. 질감도 좀 이렇게 좀 나오고 그치? 네. 그러니까 아무튼 물론 펜으로 근데 펜은 조금 약간 보다 붓펜에서 아무튼 좀 연습하라 그냥 하나씩 써보라니 수업 끝날 때까지. 이거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내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참고지, 그지? 그러니까 체본 좀 해달라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거 하느라고 1시간 걸렸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류고 서로가 공부하는 어떤 모습과 그 말해도 되고 글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의도가 좀 아시겠죠? 명확하지? 얘기하지 말라네. 여보세요? 네 형님. 예. 더위에 덥겠지 몇 정도. 네, 늘 책 쓰고 그래요. 더위엔 덥게 지내는 거야. 알았어? 응? 더위엔 덥게 지내. 야, 아까 간이한테 들었어? 응? 간 잡았어? 응. 뭔 얘기 들었어? 어? 장애간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아까 뭐? 이거 서로 다리 장애간이잖아. 그거를 알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서부로 끝나. 자기가 다음 시간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딱 했어. 뭐야? 이거 왜 쓰라는 거야? 한글 읽더라고. 아까 뭐 체벌이 뭐 어쩌고저쩌고? 응? 난 붓펜 안 써지더라 잘. 그것도 써버릇 해야 돼? 내 요새는 지방을 아들놈이 늦게 오면 내가 쓰거든? 내가 쓰면 끄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붓펜을 쓴다. 참 어려운 숙제 주시네. 갑자기 이걸 쓰라 그래. 숙제예요? 숙제는 써야죠. 숙제라면 써봐야죠. 한문도 써야 돼. 혼자로 쓰는데 한문 쓰지.
글씨도 오랜만에 쓰니까 안 써지네. 열심히들 쓰신다. 소리도 안 나고. 이거 무슨 자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나 한글을 다 알았는데 한글로 쓸 거야 다. 이거 뭐야? 학문과 예술. 상문, 학문과 예술. 학문과 예술. 그 다음에 무슨 준인데? 안박과 예술. 소중희. 아 소중이. 소중이 여기 있고 싶은. 안희준 형님 걱정하시느라 사실은 늘 셋이 만났었는데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저도 그 형님이 또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좀 다시라고 내가 저렇게 낙관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형님도 좀 안희준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 작품은 또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재탕한 거 아니냐? 내가 다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가슴속 깊이 가는 듯한.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세요. 뭐 급하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 이거 봅시다. 아이고 우리 글 쓰는데. 우리 글 쓰는데요. 우리 글 쓰고 해요. 붓펜을 세워서 하면 좋아요. 그럼 붓글씨 같고. 허학교도 해보는 거야?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우리나라 서예도 물론 저런 것보다도 조금 작게 하면서 마음대로 왜 자기 편안한 글 몇 구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래서 좀 생활 서예 같이 또 뭐 거기는 또 예술 뭐 아니면 뭐 전통 뭐 여러 가지 뭐 관념이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의견과지죠. 의견과 높은이지. 예. 식견. 나 식견. 그래서 이것도 고민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글씨를 쓰는구나. 글씨 쓰려니까 안 쓰고. 조지현 선생님한테 혼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안목을이죠. 안목을. 안목을 겸비하며. 겸비하며. 내 생각 나쁘지 않죠. 네. 그러니까 한 장씩 가져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겸비하며. 뭐 나한테 보여줄 생각 하지 말고 배달라고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보여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예. 지금 한번 의욕이 좀 나오지 않아요? 제 말 듣고 그지? 조금 강요하지 않고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 거잖아, 그지? 공평. 홍성나 씨 어때요? 저 이거 공부 하느라고 열심히. 저 이거 쓰느라고 못 들었어요. 듣지 마, 안 들어도 돼. 공평무사. 무화. 무사. 무사요. 무사와군.
공명정대. 공명정대를 중시하고 이건 뭐예요? 이학보국 학자예요? 이학보국을 공명정대를 중시하고. 지향하는 학자이다. 이자가 써있어요. 이학 뭐라고? 이학 보고? 이학 보국을 보고 지향하는 학자이다. 그러니까 학문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보국을 지향하는 학자이다. 좀 그게 잘 썼네. 응? 근데 막하게 잘 썼어. 저또 형님이 저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 그 정리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살아온 길을. 그러면서 나한테 메모를 주더라고. 물론 내용은 저게 아니고 네 글자씩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앞뒤를 말을 만든 것 뿐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거 보여주니까 아이고 말 잘 꾸몄다고 내 뜻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가는데? 공평무사? 응? 공평무사. 무사와 공명정대. 종이가 모자라네. 난 좀 엉뚱한 생각을 한 장 하고 더 쓰고 싶은데. 한 장 더 쓰고 싶은데. 어이, 너무 가늘어서. 뒤집어. 이따 써 또. 그래? 이따 써. 종이야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정도의 크기에 어울리게끔 해서 이걸 자른 것 뿐이야. 작게 써갖고. 넓게 써. 큰 붓이 있어야 돼. 응? 큰 붓이 있어야 돼. 아니, 조금만 보세요. 처음 쓰니까 글씨가 너무 작게 써갖고. 조금만 보세요. 그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 왕들 있죠. 네. 왕들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기타 그 좀 뭐 좀 이름 있고 뭐 된 사람들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 땡땡이를 많이 깠어. 메가더 장군도 보면 그 육사 아주 그냥 그 모범생 수석 졸업자잖아요, 그렇지? 근데 모자를 삐딱하게 쓴다든가 하면 그리고 왕들도 그 자맹이라고 말은 자맹이지만 땡땡이잖아, 그렇지? 그거 안 했던 사람은 궁궐에서만 있으니까 변화가 없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정조 같은 사람들 이런 거 보면 그 나가서 저렇게 하니까 정약용이니 기타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깨우쳐져 가지고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은 백성들을 일반 공주 왕자가 백성들하고 접할 기회가 있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모르잖아. 신촌년에도 되는 것 같은데. 그지? 뭐라고? 신촌 지금 갑자기. 갑자기. 아니, 지금 무슨 말씀.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 깨우치려고 하면은 좀 아니죠. 벗어날 때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 근데 6년 정근이고 그래. 난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
6년 뭐 개근상 받은 사람은 난 사람으로 별로 여기지 않아. 죄송하네요. 개근상 아주 계속 개근상 받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매력이 없죠. 아니지. 아 또 그렇다고 그렇게 뭐 말 끝나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니. 예 알았어요. 싫어하는 줄 알고 계시지. 뭔가 좀 늦기도 하고 좀 땡땡이도 까고 아니고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지. 너무 그냥 그런 생활을 하면은 그게 난 별로라고 생각을 한다. 그때는 좋은데 그 지나고 나서 이루는 사람은 못 봤어. 그런 사람들. 뭐를. 근데 뭘 이룬 사람들은 다 마음이 뭔가 허해서 채우려고 했던 사람. 저는 허에서 학교를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는데요. 그랬어. 네.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한번 산보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일중 선생님, 이미경, 이철경 선생님의 공통점이 뭔가? 그렇죠. 뭘 것 같아? 뭐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하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부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유했었어. 뭐 말 안 해도 더 잘 알고. 그리고 귀했다. 그리고 일찍부터 대가들이었었으니까 귀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모범적이었고 저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목표가 한글 이런 거가 일제 강점기에서 한글을 옳게 보급시키고 국민이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였거든. 그러겠죠, 그죠?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서는 큰 변화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만약 공부했던 사람이었으면, 그 중에 공부했던 사람이었었으면은 뭔가 예술적으로 그걸 파고들려고 하든가 아니면 변화를 주려고 하든가 어떤 이런 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분들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죽을 때까지. 거의 20대에서부터 이미 딱 굳어져 가지고 평생 그게 밑에서 우러러 받들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다가 살던 분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거기에 공부했다 아니면 뭐가 필요했다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나? 없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저는 여기 좀 시대가 다르고 저렇게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게 내가 늘 말하고 싶은 그런 그 변화야. 인정합니까? 네. 아이고 참 달라졌다. 옛날 같으면 그냥 말 같지도 않았을 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근데 좀 그런 걸 인정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가 기쁜 일 아니겠어? 그렇죠.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면에서 있는 거야. 불만과 어떤 욕구가 있어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허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셔?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해야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
유명 사회가들 있잖아. 제일 관심 있는 거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게 늘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만든 책이 저 사회가 열전도 그래서 그래. 왜냐면 거기서 다 정해져.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진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의 동기가 어디서 이렇게 변화가 조짐이 나왔었고 어디부터 그랬는가 이런 거 항상 그게 난 제일 여러분도 아마 그 김준수 모범생이라 그런 걸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왜 좀 친구들 아주만 이렇게 오해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싸우고 틀어지고 뭐 하는데 그 원인이 모를 때가 있죠. 근데 나중에 그 원인은 금방 발견되지 않아. 십몇 년, 몇 년, 오래전 다음에 보면 나중에 얘기해보면 그때 뭐 하나 그 야속한 거 하나 때문에 그게 되는 거야.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한 거. 그런 게 사회가들의 어떤 그 동기 유발과 이런 거에 또 같이 있다는 얘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왕이지도 그런 특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걸 더 중점을 두는 거가 상당히 중요해. 근데 그런 걸 잘 찾지를 못해. 허학규는 어떻게 생각해? 왜냐면 그것은 심승이 있지 규명할 수가 없으니까. 왕이지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그 어렸었을 때 그 서진에 있었을 때 그 잔혹상을 봤거든. 싸우고 막 그냥 어떤 이런 그 동진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동진 때도 물론 비참해서 내려온 거지만 남쪽에 보니까 풍요롭고 막 이런 걸 보고 인생관이 달라진 거야. 그 정치를 마다하고 이제 서해 하는데 서해보다도 이제 어떤 도교 쪽 이런 거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서해도 달라지는 거죠. 서해는 지가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내 마음과 이런 게 달라져야지 글씨가 달라져. 손이가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그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런 글씨 내가 지금 이런 글씨라든가 지금 한글 저런 것도 바로 저런 마음이 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달라지기도 쉽지 않아. 조금 달라지는 것과 그 사람들에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지만 조금 달라졌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홍성란 그렇지? 못 들었어요. 어? 못 들었어? 네. 참 저기 집중력이 강해. 자기는 조금 변화를 줬는데 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못 느낀다. 네네. 아주 그냥 파괴적일 정도로 자기가 생각해야지 딴 사람이 볼 때 좀 달라졌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저렇게 좀 약간 파격적이다 그랬었으면 많이 달라지는 거야 내 마음속에는. 그러나 그래 쉽지가 않아.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그런 게 조금씩 해서 글씨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거의 한 글씨가 멋있다. 10년 주기로 달라지는 거야. 글씨가 더 멋있다. 그건 공부를 할수록 생각이 달라지니까. 전통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재밌지 않아요?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전통하고. 국악 쪽에서도 사람들하고 어디까지를 전통 음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야.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도 100년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의견이었고 우리 고정관이야. 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만약에 좋은 곡이 하나 나와서 그것을 후인들이 계속 연주를 그래서 했다면은 그것도 전통. 그건 전통으로 봐줘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국악이 새로 작곡을 해서 발표를 하면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붙이더라고요. 한번 발표하면은 후에 연주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러겠어? 이제 인정을 안 해. 아까 전통을 100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 근데 이상하게 그만큼 안 돼서 그 한두 사람 유명한 곡은 유명한 사람 있잖아. 네. 가야금 치는 사람 네. 누구지? 네. 이름이 황병기. 생각이 안 나. 황병기 선생 맞아, 곡은 맞아. 돌아가셨어. 후인들이 계속 연주를 계속 해요. 해요. 그래서 정자. 자, 그럼 그 사람은 그 양반의 곡은 현대 음악으로서의 전통으로 봐야 될 것이냐, 우리나라의 고전 음악으로 전통을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만 막 오고 가고 막 토론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전통 이런 거가 그땐 또 그런 거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대답을 다르게 했어. 한국식에 의해서 저렇게 했는데 요즘에 나한테 자문을 하면은 전통이라고 하면 변화에 성공된 사람들은 다 전통이라고. 여기 성공. 시대를 구분하는 건 바보라고 생각해. 변화에서 인정을 받고 저렇게 썼으면 그게 전통이니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왕이지 안진경 뭐 기타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그을 거는 아니야. 그건 시대 서풍이지. 시대 서풍 안에서도 전부 다 변화를 회책해가지고 성공했던 사람만이 남아있거든. 그치? 그럼 이 시대 한글은 누가 변화를 모색하고 누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쓰고 못 쓰고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나를 노력 무섭게.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요 누가 판단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난 지금 김성희 편지 같은 거 있죠. 참 좋다고 보거든. 정철의 그 가사와 그 양사원의 그 예. 삼위국 같이 거기 한글 국한문 한 거 그건 난 좋다고 쳐. 오히려 추사 작품은 난 별로야. 추사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의 맥 이런 거가 난 전통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궁체는 하나의 궁체로서 이미 성공이 끝난 거야. 오래전에 끝났어.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이걸 기초로 해서 뭐를 탄생하는 거, 그치? 이런 게 없으면은 그거는 계속 그냥 유지지. 그게 그게 골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더 어려워. 그래서 왕조를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워. 왕조는 계속 유지가 되잖아, 그치? 전통 속에 계속. 그래서 뭐든지 아까 허학균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똑같은 그런 걸 변화와 어떤 이런 걸 했다고 해도 어느 시대 때 어떻게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달라.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막 혼란하고 이렇게 백화 제방 같은 이런 데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그런 꼴대를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옥석을 구분 못해. 김준수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이
진짜 변화가 있고 그래야만 지금 뭐 한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저기 그냥 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건 전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시죠? 네. 답습인가 유지인가 잘 답습 유지. 유지. 계승도 아니야 그건. 그래서 내가 아까 답습인가 계승도 아니야. 그냥 유지야. 유지.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하면 아무 쓸데없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었지만 그렇게 그런 거를 분명하게 어느 생각에 머리가 가서 그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 움직여. 아이고 이거 좀 아이고 안타깝다 없다 아니 어쩌나 그건 이미 공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따라서 학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렵나. 그리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일찍 그런 거 중문학과 뭐 해서 나도 거기서 그때 좀 날렸었어. 내 나름대로 학회도 만들고 거기 뭐 부회장하고 전국도 다니고 그러다가 내가 사회를 딱 선택하고 한 이후로는 중문과는 딱 그냥 칼라같이 버렸어도 공부한 거는 남아있잖아. 그렇지? 또 서단을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지럽잖아. 이게 서단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딱 숨어버렸지. 숨어서 내 할 일만 하니까 해도 날 알잖아. 그럼 숨은 게 아니야 또. 난 거의 여기서 나가지는 않는데도 사람들은 서단을 마치 활동하는 것 마냥 생각을 해.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거기서 얻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위안만 하는 거야. 위안. 이 정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 정도 연도 있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어디가 회장이라든가 다 윗자리들 하겠지. 예를 들어서 그냥 위안이고 저렇게 하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정말 장으로서 아니면 내가 뭐해서 내가 뭐냐고 한번 서해가면서 뭐냐고 한번 생각해보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회안이 많을 거야. 근데 그거 안 해봤었을 때는 하고 싶어. 마치 초대작가 안 됐을 때 초대작가 되고 싶어서 열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작가 되보면 그 다음부터 회안이 많아. 그럼 꼭 심사해보고 싶어. 아주 그냥 뭐 그런 뭐 최고인 줄 알아. 가면 희한한 것만 보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어서 내가 죽어도 안 해야지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게 여러 가지가 달라져 이렇게. 근데 난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모든 걸 다 포기를 하지. 포기를 해야지 다른 걸 잡을 수 있잖아. 이것저것 다 잡아? 도둑놈? 내 얘기는 너무 한결같죠? 맨날 똑같지요? 똑같죠. 아나? 홍성우랑 똑같아? 아니야? 아니야, 안 똑같아요. 홍성우 씨가 저렇게 말하면 맞아? 아 무슨? 자, 우스갯소리.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는 거가 공부를 안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여러분도 아마 그 다 이해를 못하겠고 또 아니면 다 저렇게 썼었지만 이 서보 그 무슨 전에 두 꼭지 줬었잖아요. 그거 하고 이거 원문하고 이 세 개만 이렇게 했었으면
그것만 모아더라도 논문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아 참 여러 가지 이런 게 참 필요하구나 이런 적어도 아 요즘 뭐 뭔가 좀 가치가 있구나 그런 걸 느껴지죠, 그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파서 봐가지고 내가 느낌이 좀 강해지고 어떤 하나만 어떤 나의 뭐 지각 변동이라든가 생각이 달라지면은 그러면 그걸 본 가치가 있다. 그냥 아이고 너 잘났어. 근데 그게 벌써 지금 1700년 전 이상 뭐 그 정도인데 그때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지금 세계도 통한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오상친사 작서 의심화 시칭시자 척이 인시 기중 교묘 정분류 목 호교 오실 번피 차상 기미 소견 우유 소문 혹이 년직 국직 자고 경치 능초 지약 노노 우 재선 초원이 구청 문생 획서회 부사기 자오 지어 부지야 부 사구로 부지기 이신어 지기 피부지야 갈 족되고 내가 일지 진사 생각을 다해서 글씨를 쓰고 우인 심학 매우 부합해가고 그런 여러분 생각할 때 생각을 다해서 쓰나? 난 이런 대목 딱 나오면은 나한테 그렇게 물어. 아 그게 좀 내가 보는 게 글 보는 거야. 왜 생각을 다 해야지? 이렇게 그럼 나는 생각을 다 했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글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럼 나는 글 쓸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괜히 정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찔리지. 아파요. 괜찮은 생각을 다 해서 쓰다 보면 조금 흐려지죠. 아니 그래서 그게 내가 말하는 볼맛이 있고 씹을까가 있다라는 거가 이런 거야. 그럼 난 요 대목만 놓고 막 고민하는 거야. 그럼 생각이 메모지고 한 읽지마. 생각. 서에서 생각은 무엇일까? 이렇게 딱 해놓는다. 그러면 이게 화두가 돼서 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글 쓸 때 뭘 주안점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벌써 그게 글씨를 쓰는 게 아니지만 쓰는 거라. 홍선아한테 혼나겠다. 그래요,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야? 어떻게 아까는 그러더니 지금. 그래서 글씨를 어느 정도 쓴 다음에는 기초가 되고 손이 익으면요 머리로 쓸 수 있어요. 머리가 구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창작과 어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저런 글씨는요 아무리 쓴다고 저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뭐를 주안점으로 어떻게 이렇게 아까 생각 이런 거가 나와서 비로소 저렇게 달라지는 거지 저거 똑같이 맨날 쓴다고 저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얘가 네. 어이구 어쩜 이렇게 고마워? 근데 책을 읽어도 뭘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 그래서 요즘엔 내가 또 다시 또 드라마 그거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드라마. 빨간 머리에 빨간 맛이요. 내가 옛날에 그 읽고 막 했을 때 그 당돌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자기 중심적이고 막 반항이면서 개성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 보육원에 와서 이렇게 저 딸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 나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런 어떤 걔의 상상력과 말과 이런 행동 용감하게 하는 거가
참 내가 가지지 못한 이런 거가 참 많구나.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보면서 참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런 걸 한다. 그 재미야 뭐 그냥 뭐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똑같은 드라마 뭐 이런 영화를 보도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 그지? 때때로 친식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테 이 첩은 그때마다 뭐 이러는 거야. 볼 때마다 아니면 문득이라는 뜻도 있고 그때마다라는 거. 문득이 진짜 인식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그 교력, 그 중에서 그 교력 아주 그 아름답고 공교하고 그 아름다움은 증분류목 그거는 눈에 그 머무르지 않고 혹 오실 내가 뭐 잘못했다든가 실수한 거가 있으면은 번자는 문득이도 되지만 이거 오히려라는 뜻도 있어요. 뒤집을 거니까 뒤집는 거가 오히려잖아, 그지? 오히려 그 차상 아주 그냥 그 감탄을 했다, 감탄하고 칭찬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썼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실수하고 뭐 이러는 것.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지금 말로 하면 기이하고 잘못된 거지, 그치? 그런 것만 뭐 이상한 것만 놓고 사람들은 칭찬하더라. 예. 기매 저 이미 그 매자는 그 어두운 거죠. 우매 뭐 어두운 거. 어두운 바가 본바가 어둡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볼 줄 모르는 거지. 우유 소문. 그래서 그 또 들은 바. 들은 것으로서 유는 저 깨우쳐 주는 거야. 그 사람 저 본바가 어두우니까 내가 들은 거 여태까지 한 거 이런 걸로 좀 그거 아니고 이게 뭐 아무튼 뭐가 또 깨우쳐 준 거지. 그 내가 실수한 거야 뭐 하면서 깨우쳐줬단 말이야. 혹이 연직 자고 연직은 나이하고 요거는 또 직책이야, 직책. 나이가 많고 직책이 많으면 높으면은 무조건 좋은 것이지. 자, 내가 이렇게 너무 단적으로 딱 하니까 금방 아니오가 나오지.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 근데 나는 앞뒤말을 다 잘라서 딱 단적으로 하니까 아니오 금방 나온다. 이게 솔직한 대답인데 현실이 그렇게 하냐고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미사일과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걸 빼버리니까 딱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아니라는 걸 알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가 웃기는 거지. 말 못하는 거가 안 하는 거지. 그게 나쁜 사람이야. 피하던가 그 속을 피하던가 그 자기가 안 그러는 거야. 정치는 더 그렇잖아. 그랬다가 거가 나이가 너무 좀 많아져가지고 죽었다든가 지책이 너무 높아져서 떨어졌다든가 그 집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냉정.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도 좀 몇십 년 이렇게 사단하면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 뭐 그때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치? 그때 이름 있고 뭐 저기 한 사람들. 근데 내가 볼 때 그때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름 없다. 그럼 이름 없었던 거야. 다만 그 사람들이 그때 다른 사람보다 그 계통에서 나이가 먹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밀려서 올라갔을 뿐이지 아니라는 얘기야. 올바른 걸 갖추지 않은 사람이야. 너무 내 말이 냉정한가? 나는 그렇게 판단했어. 나도 그런 시절이 있거든. 내가 77년에 국전에 있었으니까 그때 심사했던 사람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느님같이 봤었는데 뭐 22, 3일 전 그냥 어떻게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글씨 보니까 아닌 거. 그럼 아니야. 다만 그때 심사를 했을 뿐이야.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그게 대가가 아니야. 자, 나이와 그 지책 이런 거가 그 스스로 높은 것으로서 경치 그 능초라. 그래서 가볍게 능멸하고 뭐 꾸지람을 내리기도. 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럼 얘 이렇게 꾸지람 내리고 저렇게 해도 뭐가 어디가 어때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지? 하다못해 6하 원칙은 아니어도 4하 원칙은 나와야지, 그렇지? 글씨 가르칠 때, 여러분 가르칠 때도 그래, 학생들한테도 적어도 아이고 이거 잘못됐어, 왜 잘못된 걸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단독자를 그렇게 썼을 때는 괜찮은데 위아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연결을 어떻다든가 아니면 뭐가 이렇게 해서 뭐가 얘기를 해줘야지 걔가 납득이 되지. 그냥 처음에 이렇게 오라면 선생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깨갱하면서 예 하고 그러지만 걔가 진짜 예 했을까? 난 꼭 아니라고 봐. 반드시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봐요. 아니지. 다만 거기서 말 못할 걸 뿐이야. 그렇죠. 내가 그 한 번 시작하고 그랬을 때그 법적 이렇게 그 비각 이렇게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비각이야? 그럼 내가 뭐라고? 예 하고서 말았었지만 내가 인정했을까? 아니 안 인정하니까 한 번 시작한 거야. 안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거야 그런 게. 지압 그러고서 여기까지 뭐 했었고. 그러니까 요 말은 내가 생각을 다 해서 이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것이 뭐 탱자탱자 하더라 그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알고 나만큼 생각하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비유했는데 저렇게 해서 결국 그 말이야. 지약 노노는 그냥 뭐 늙은 할망구지 뭐. 할망구하고 할매하고 뭐 어떻게 다른가? 참 같은데 나이 차이야. 나이 차이가 있어? 마음은 더 나이가 많아. 표현의 차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 조금 더 할망구 낮게 할매 이런 거가 참 고민스럽더라. 할매. 근데 근데- 할망구가 조금 더 낮춰서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할매 하면은 좀 이렇게 좀 나이 그냥 많은 사람이 정겹게. 하는데 할매. 할망구 하면은 주책마가지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좀 그 단어 쓰기가 참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워. 자, 늙은 노파가 그 우산은 제선 예. 이거 뭐야? 부채를 쓴 것을 만났다. 이게 왕이지가 이건 앞뒤를 다 생략해서 이렇게 한 건데 왕이지가 노파가 그 집산이라고 하는 집산에서 그 아래에서 그 기거하고 있었었는데 그 노파가 이전 부채를 팔러 간 거야. 그랬더니 그게 얼마 파냐? 그러니까 뭐 20전이래.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5자루고 10자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걷다가 5글자씩 다 써줬어. 그러면서 이게 왕이지가 쓴 거라고 그래서 가서 열량히 하라. 그러니까 뭐 대단히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은 노파가 울었어. 아니 이거 오늘 이거 팔아서 우리 저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졌다가 낙서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그래도 할 수 없이 저 팔러 가야지. 그래서 팔았더니 왕이 열량이 나 달아놨어. 50전에 팔던가 5전인가. 그래가지고선 다시 또 한 보따리 사가지고 또 갖고 온다. 그럼 해주겠어? 그러니까 씨 웃으면서 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야. 갖다 부채를 갖다가 썼다는 거야, 제자. 그러니까 처음에 원망하더니 뒤에 청하더라. 또 자기 저 어떤 때 가니까 제자 집이 갔어.
그 제자가 아주 그냥 그 선생 온다고 그 얼마나 그 왕이지 그 제자가 아주 그냥 잘해줬겠어. 그것도 마침 또 제자 온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좀 와서 기념을 하려고 나무를 이렇게 그 안석같이 이렇게 안석 알잖아. 그 옛날 양반들 그걸 그걸 깨끗이 해가지고 그냥 싹 이렇게 저 해놨다. 그 밥 다 먹고 나서 이제 기념으로 걷다가 쫙 이렇게 써준 거야. 써줬더니 써주고 이제 거기 동구박까지 좀 모실 저 배웅하러 간 거지. 갔다 온 사이에 그 아버지가 이거 저 새로 깨끗이 하는데 이게 낙서했다고 그걸 다 깎아버렸어 대패로 이런. 그 얘기. 문생이 그 서회 그 걔는 책상에다가 이렇게 앉아 글씨를 썼는데 부상 아버지가 깎아가지고 자식이 아주 원망했다 했는데 이것은 지어 부지어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글씨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맞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가끔 뭐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도 좀 논란 중인데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그렇게 정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벽에다가 시골이라든가 지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주는 거 있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프랑스니 영국이니 그런 것은 그것은 예술 장르의 하나거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동두천서부터 시작했었어 그런 거다. 근데 거기서 저 춤이라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장해서 딴 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좀 동네 약간 지저분하고 해서 그런 걸 좀 해주고 그러면 동네에서 욕 되게 먹고 그냥 지워버리고 그거를 누가 나쁘다가 그러다 누가 얘기해? 그러니까 누구 쪽에서 보느냐야. 그래서 내가 아까 해답이 없다는 거가 바로 그거야. 예술로 쪽에서 아는 거 보면은 아깝지. 노판이 아니면 저 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근데 실용과 이런 거라서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맞는 거야. 어떤 게 맞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항상 그 말하는 거가 대학원생 정도 이렇게 되면은 단정을 짓는 거예요. 좀 짧은 사람들일수록 단정을 짓기를 원해. OX를 원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행동을 결정하려고. 단정을 짓지 않으면은 유보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자기 행동에 불편하거든. 그걸 끌고 가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딜레마가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단정은 금물이야. 오늘 내가 저를 죽일 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걔가 죽일 놈이 아니거든. 너무 좋은 내가 몰랐거든, 그치? 그럼 누굴 죽여야 돼? 그놈을 죽여야 돼. 자, 웃기는 얘기해서 옛날에 광로봉 이름 들을 때는 그냥 뭐 귀신 같고 이상하고 뭐 개팍하다고 들었어. 그 막상 나랑 공부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야. 그럼 누굴 죽여야 돼? 말하자. 그러니까 단정을 하면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냐? 공부하는 사람은 관조를 해야 돼. 관조. 끊임없이 보는 거야. 조직인 거야. 그렇게 하면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없앨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갖추는 거지. 설사 취사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옳고 그런 건 아니야 또, 그지? 그 사람한테 옳은 것 뿐이야. 단정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꼭 뭐예요? 아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난 절대로 대답한 적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마디에 그렇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굳어져 버려요. 다른 거 생각 안 받아들여. 서다는 그런 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른들이 한마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하면 그 영향이 거의 평생 간다. 의식 안 하려고 그래도 꽉 박혀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 내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인용하는 거 보면 알아. 누가 이랬다. 아니 그 보통 자기 선생 아니면 아무튼 그런 데야. 그럼 나는 그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대답 안 해. 왜냐면 그걸 대답하려면 그 선생을 까야 되잖아. 그 말을 까는 거지만 그 선생을 까는 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오해가 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다. 없는 사람일수록, 안 쌓여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 안 만나. 뭐 은행 다닐 때도 그 중에 그런 거라. 난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 걔고 조금 일찍 나와서서 그래. 나와서 글씨 보여줘서 그래. 그래. 진짜. 근데 만약 그런 마음이 저랬었다면 언젠가는 또 그런 거가 또 벌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 사골 선비가 부지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엎드리는 거. 또 자기를 엎드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편다. 그러니까 몸을 펴고 피부지야. 저것은 부지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니 어찌 좋게 괴이할 만하겠는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다. 그런 얘기야. 자기 그래야지. 그거는 정말 공부하는 사람만이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런 경험을 중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논문을 쓰다가 아니면 좀 자료를 많이 이렇게 수집하다 보면 그 글을 보잖아요. 글을 보다가 글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그 사람들 그때 사는 거가 거의 북경 아니면 항주, 상해 뭐 이런 정도니까 대도시, 시골 이런 데서는 안 살아. 그럼 내가 그걸 꼭 기록해뒀다가 찾아가. 나는 그랬어. 그때 한 사람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유타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경이하고 같이 저걸 했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조그마한 책을 하나 줘가지고 그걸 나중에 했는데 그 사람이 저 북경에 살았었는데 그 유명해. 유타오가 그 사람은 그 중앙미술학원 교수였으면서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문문출판사 직원이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때는 문문출판사 거기가 지금은 그 없어졌어. 거기 유리창에 있는데 거기 뭐 대단한데 그러니까 거기 뭐 중국 역사라고 생각해도 돼. 아무튼. 근데 내가 그 얘기도 참 듣고 그랬었는데 북경에 그 유명한 데가 북경 골목이야. 그 후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해도 그러는데 거기는 관광소라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냥 어떤 그 묘해.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 번씩은 일반 사람들은 잘 갈 기회가 없겠지. 그러니까 거기 좀 꼬불꼬불해서 아무튼 찾아갔는데 그때 이면석이 국수를 먹고 나왔는가 봐. 내가 하니까 조만큼 있다가 나왔고 했는데 그러면 집도 좀 누추하고 이렇게 뭐 했었지만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앉고 나면 보통 안 먹잖아. 근데 한 반 정도 남으니까 이렇게
왜 소문 와야? 있어요. 왜 왔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 뭐 그런 사람 별로 아닌데. 근데 지가 할 말을 다 하고 이거 다 하고 다 먹고 옆에다가 치우면서 내가 불편하지 걔는 하나도 안 불편하더라고. 그거 내 말 이해가 돼요? 그게 정말 프로파타. 걔는 유명한 학자라고, 유명한 교수. 집도 검사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불편했지 걔는 하나도 안 불편했어. 그런데 차 한 잔 이렇게 주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박식한 거야. 그래서 그때 마침 내가 그 90제 그거 해서 책이 나왔길래 그 사인해서 주고 뭐 했더니 낱낱이 아이고 뭐 글씨 하나 틀렸다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 틀렸다 그러니까 그게 간자가 뭐라 잘못해서 그러더니 자기 좀 그거 했다고 책을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내가. 또 어떤 놈은 뭐 그냥 의리의리하게 사는 놈도 있고 그래서 혼자 놈도 있고 별 놈도 다 이렇게 만나봤었지만 그렇게 만나봐야지만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게 나는 유학이라고 생각해. 그게 공부였어. 그냥 체험받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하고 그러면 내가 또 저거 메모해놓고 그렇게 적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큰 공부였었어.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아까 그 차이가. 그 딴 사람들은 잘 모르지. 모를 뿐더러 그렇게까지 안 하지. 어떤 사람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 가면 뭐 중국어나 잘하지 아니면 뭐 미국 가면 뭐 말이라도 잘하지. 말은 뭐가 잘하는 건가? 내가 한번 물어봐. 어떻게 하는 게 말 잘하는 거야? 아니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 잘하는 거는요. 그 무슨 뭐 임태근 아나운서 아니 무슨 이런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김준수한테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진숙이 알지나 난 너를 이렇게 살아서 언제 뭐 처음 만나보면서 그래서 사랑한다. 이게 말 잘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전 유학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럼 이게 서해하고 또 무슨 연관이 있을까? 등등. 그러니까 나는 일반 우리가 한국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릴 타입이지. 그냥 그건 내 속에 혼자 있게 그런 만연돼 있는 사상들인데 그런 걸 공유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말해도 그건 에이 수나 뭐다 이러지 그걸 그렇지? 내가 뭔 얘기하는 거냐? 이해가 돼요? 네. 이제는 좀 이렇게 한 단계 뛰어도 이제 이해가 된다고 그러고 참 달라졌어. 옛날 같았으면은 달라졌어. 자, 우유한 일의 논서자 다의 수어 치 잡유 조목 등휴 조목교규구 혹중술 구장 요 불수어 귀광 혹구여 신설 경부이거 장례 도사 권자 이왕 걸자 내걸 금찰의 육변 금석 장관 제기부 공명 명활 서보 서기 일가 후진 공리 규구 여기까지인가 원래?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끝에 이 사람이 서보 쓴 이유를 말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한번 넣었어. 한의 이래로
논서자, 서예를 노는 이들은 많았다. 또 아름답거나 추한 것이 잔류는 서로 이런 뒤섞인 거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뒤섞였다는 얘기지. 그리고 조목 규분, 조목도 어지러워졌다. 어지럽다. 어지럽다는 건 조목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요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목이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말로 목차가 있다는 얘기야. 아, 그 조목이 목차 그렇게 니코를 완전히 쓰지는 말고. 조목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네, 조목은 조야 이게 한 옛날에는 주간처럼 이렇게 쓰잖아. 이게 한 조라고. 조의 그 명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목하면은 내가 볼 때는 목차 이렇게 하고 현명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목차가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일 얘기를 못하는 거는 주제가 없으면 얘기를 못해요. 주제가 없고 목차가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냥 지 생각나는 대로 어제 시장 갔다가 오늘 시장 갔다가 그냥 뭐 내일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가 있고 목차가 있으면은 오늘 용필 요까지 해가지고 거가 의견이 안 돼서 다음 결부, 다음 서해 풀죠. 이렇게 네.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지럽다 하는 거는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예요. 말로 이렇게 했었지만 좋고 나쁨도 섞였으니까 그 중에 쓸만한 것도 있고 뭐 그냥 그런 것도 있고 그러고 또 이렇게 앞뒤 두서도 없고 우리가 말하면 두서가 없네. 이게 좀 낫겠다, 그렇지? 목차는 너무 논문적인 것 같기도 하고 두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중술 구장. 그래서 어떤 경우는 중복해서 다시 구장 옛날에 그 글들을 서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불서 기와 그래서 이미 그 간거 이거와 다르지 않고 또 혹 그 진실로 그흔 새로 일어난 거 기왕 간거나 혹 신설 새로 일어난 거 이런 거 달리 왔으니 마침내 무의거 장래 무의거 도움이 없다. 두서도 없고 그냥 옛날 한 말을 가지고 있으면 또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설도 없고 그럼 이 말은 자기가 새로운 설도 있고 자기는 조목 거꾸로 생각하면 돼. 조목도 있고 자기는 두서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사 번자 2번이라 그래서 한가 그 번거로운 것을 더욱 번거롭게 했고 고란 거 빠진 거는 여전히 빠져 있다. 근데 자기는 번거로운 거를 간단히 한 거고 빠진 거를 고쳤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글 쓰는 법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도 옛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에 이런 거를 보충했다든가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는 그게 다 했다는 얘기지. 금찬 6편 그래서 지금 6편을 해서 양본 상하 양본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서보상이라고 앞에 나온 거가 상권 이렇게 했었으니까 분명히 학원이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전문이 아니다 일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서본이다 등등 이렇게 여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제기 공력 그래서 다만 그 공력 뭐 효용 이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서보라고 했다. 그러니까 서의 글씨에 족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서는 바라는 거야. 일가 후진 한서해가의 후진 그 뒤에 나아가 한서해가가 그 뒤에 후진 나오는 걸 바란다. 그래서 받들어 규구 법도로 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뒤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을 법도로 삼아가지고 널리 칭송해 주길 바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은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지. 두서, 그러니까 목차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딱 해서 말을 꾸밀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 위는 경험담을 한 거야. 되게. 경험담 한 거는 어른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 시골 동네방에서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옛날 그 서론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체계화 하는 거가 내가 보면 현대화 작업이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그걸 원래는 내가 박사 논문 그걸 쓰려고 했었거든. 근데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내 책임은 1차 작업을 하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이 1차 작업을 가지고 응용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가 그러면 사회가 상당히 발달돼. 나는 1차 작업 하는데 제 빛이 안 나는 거지. 옛날에 이렇게 보면 집 짓고 그러면요 누가 돈 제일 많이 받아가는 줄 알아? 뺑기댕이야. 목수도 이거 다 필요 없어. 나중에 뺑기 착 씌우면 집이 멋이거든. 그냥 돈 마무리 좀. 내 말뜻 알겠지? 네.